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 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 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 개소, 근로자 77만여 명에 대해 2조 2,2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 개소, 근로자 26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대면 방식의 취업 지원 서비스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비대면 디지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이 새로운 보편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와 실업보험 앱 구축 및 운영 등 비대면 디지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는 그간 상담사와 내담자 간 친밀감, 신뢰관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대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디지털 취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이해 및 활용 능력이 높은 청년층 등에게는 평상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도 고용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특수형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자 중 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 경비원, 택시 및 버스 운전원, 택배기사, 배달 종사자 등 고령 및 장시간 노동, 야간 작업 등으로 뇌, 심혈관 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 규모는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32.8억 원이 투입되며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민간 부문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9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 지원과 소득 보조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 이내에 민간 부문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37.8%에 그쳤습니다. 전년의 51.3%보다 13.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민간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7.3%로 전년도 51.8%보다 높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고용센터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젊은 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가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도입된 백신 휴가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휴가 지침이 권고에 그치면서 민간 기업이 강제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 인력난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직군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부터 다음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 없이도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보건교사, 경찰, 군인 등 사회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는 등 백신 휴가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인력난,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에 강제력이 없고 별도의 지원책도 없어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서는 백신 휴가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소규모 기업의 백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백신 휴가 부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결렬됨에 따라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6월 8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2차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 택배노조,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택배 분류 작업이 택배 노동자 업무가 아니라는 1차 합의 결과가 나왔고 5월 말까지 택배 요금 현실화 및 적정 근로시간 등에 대해 정하는 2차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5월 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8일 회의에서 2차 합의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택배노조는 2차 합의 결렬에 대해 여전히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한 시간을 끌고 타결을 미루고 정용 시점을 일년 유예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결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는 9일 오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투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라기보다 조합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소통 부재 등 조직 내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네이버의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해당 직원의 상사인 책임 리더가 개발자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강압적인 업무 분위기가 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IT 업계에서는 네이버에서 벌어진 사건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압축 성장하면서 조직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IT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IT 기업의 직원들은 업계에 대해 회사가 사람으로 치면 딱 30대 후반 꼰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IT 업계의 이 같은 문화는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 환경 영향이 큽니다. 개발자 등 조직원들에게 단시간 내 성과를 내도록 몰아붙이고 냉정하게 평가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30대 스타트업 관계자는 IT 회사들이 워라밸이 좋다고는 하지만 1등만 살아남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개발자 등의 특정 부서의 업무 부담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성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강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노동계에 미친 영향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될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팬데믹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것보다 4배 더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불평등한 코로나19 백신 분배에 따른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기 회복마저 불균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O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
세계 고용과 사회적 전망, 경향 2021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악화된 고용시장 상황이 최고 2023년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1년짜리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갱신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면 갱신기 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업무상 잦은 실수를 범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근로자보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른 근로자조차 계약이 갱신된 바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부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근로자 A씨는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8년 7월부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승강장을 무단 통과해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한 번에 2차로를 변경하거나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회사와 함께 구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듬해 5월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E씨가 근로계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음을 통보했고 이에 반발해 A씨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인사위원회 통과 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전제로 최종 정년 규정을 두고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근무평가표에 세부적 기준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자의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인사위원회의 제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입힌 운전원의 근로계약 갱신 케이스도 존재해 이보다 위법 사항이 미약한 A씨의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